오늘은 좀 매운맛 버전으로 모태솔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모태솔로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특이하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심적으로 점점 더 자신감도 없어지고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모태솔로이냐 벗어나느냐 하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몇 가지만 개선하시면 충분히 연애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스위티 분들 중에서도 모태솔로가 계시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태솔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이해심의 부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여자를 마주할 때 어떤 대화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점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내 감정, 내 위주로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 상대와의 불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분들이 제일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을 포함한 말수가 너무 많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말이 많아도 재밌으면 덜 줄할 텐데 자기 자랑, 자기에 대한 얘기만 계속 늘어놓게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미도 없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체 대화 중에서 거의 80% 이상을 자기 얘기로 채워가는데 본인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거기에 심취가 돼가지고 그거를 자각을 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개팅이나 그런 만남에서 일상적인 대화부터 가볍게 질문 형식을 주고받아라 라는 이론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막상 여자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대답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자신의 말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뭐 학교는 어디에 나오고 지금 직장은 어디고 연봉은 어느 정도이고 시작해서 종교는 있으시냐? 내 종교는 뭔데? 회사에서 해외 출장 다녀왔는데 자기보다 전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여자분이 예의상으로 하는 네, 그런 일 하시는구나. 그럼 되게 바쁘시겠어요. 라는 등등의 리액션을 진짜 당신의 얘기가 지금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어 라는 식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를 끝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근데 소개팅이나 일상적으로 여자분들하고 대화해서 이런 투머치 토커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니 스몰톡 하면서 분위기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안 돼요? 막상 소개팅 같은 거 나가가지고 둘 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재미없는 남자라 그러고.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화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그동안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었고 어디다가 말할 상대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마침 오늘 당신 만나서 내 모든 걸 쏟아붓겠어 라는 마음은 모태솔로임을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토크의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화하다가도 여자분의 말에서 내가 아는 분야나 경험했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와 진짜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회사에서 비슷한 걸로 하긴 했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찰나에 올커니 내가 아는 거 나왔다 해가지고 또 중간에 상대가 말하는 타임을 가로채서 자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자신의 대화 조절을 의식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때 그 여자분이랑 되게 공통점도 많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막 서로 잘 웃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다음에 연락을 하니까 답장도 잘 안 오고 약간 저를 피한다는 느낌? 그런 거를 좀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실수가 있지는 않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말하기보다는 듣기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태솔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여유가 없고 집착한다인데요. 모태솔로이신 분들은 확실하게 빨리 매듭지어서 이 여자랑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흐름을 타고 이 상황을 좀 느긋하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성급하게 결정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상대방에게는 급하고 여유 없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상대의 템포와 내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반에 말씀드린 내 감정, 내 기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고 막 급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보통 모태솔로이신 분들의 특징이 상대의 답이 나오기까지 5단계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3, 4단계까지만 진전된 상태인데도 그러니까 나하고 사귈 거예요, 안 사귈 거예요? 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상대도 부담스러워하고 이 사람 좀 피곤한 스타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경험이 잔잔하게 누적이 되다 보면 이성에 대한 화가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렇게 점점점 짧아지면서 나중에는 2단계 정도까지만 왔는데도 이 사람도 또 그러겠지? 나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빨리 말해요. 라면서 감정 전개가 점점 상대방 탓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얻기 위해 상대에게 점점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서 결국 본인도 상처를 받고 상대 이성에게도 안 좋은 감정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미숙한 표현들로 생긴 오해와 거절의 상처를 계속 입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연애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과 이성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람과의 연애만으로 온 신경을 집중하지 마시고 연애 좀 늦으면 어때?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여자로 접근해서 나 진짜 괜찮은 남자야 라는 걸 빠른 시간 안에 어필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친분을 쌓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일까? 나랑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 상대방이 경험해왔던 나랑은 다른 삶을 마치 영화를 보듯 조용히 감상하고 들어주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기대고 싶은 남자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함께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잖아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시면서 꾸준한 자기 관리와 함께 여유 있는 우리 스위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바이 스위티!